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직방에 따르면 한남더일 전용 243.64제곱미터는 지난해 실거래가 77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의 거래 가격 상위 100위 이내 아파트는 강남구 53개, 용산구 26개, 서초구 25개, 성동구 6개 등 4개 지역에 집중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18.8을 기록해 전주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치로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24.9로 조사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인천은 110.7로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20곳의 운영 실태를 올해 말까지 점검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 척결에 따른 기획점검 10곳과 민원이 들어온 시구 합동조합 기동점검 대상 10곳 등으로 시는 대상 조합으로 서초구 신반포 2차 재건축 조합 1곳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자,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7년 연속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무려 77억 원이라는 정말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자들은 구매 여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시라고 합니다. 박영수 소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좀 분석을 할 때 다양한 통계 지표들을 활용하고는 하죠. 자, 오늘은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른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과 전망을 살펴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라든가 경제 상황,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소비자들의 심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종합적으로 토탈 묶여지면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수요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빠져나간 지역은 또 가격이 내릴 테고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동하는 관계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는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어느 지역에 또 편중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사회적인 분위기 또는 현재 소비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살아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또 인구 이동이 더 많아졌는지 한번 통계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의 흐름, 이동은 이제 흐름이라고 하죠. 인구가 과연 어느 지역으로 흘러가는지, 또 어느 지역에 또 얼마 정도 거주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흐름이 없었던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농어촌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주인이 손바뀜이 일어날 일도 없고요. 그 집을 비우고 나갈 일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구 흐름은 전입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죠. 전입은 이제 들어온 세대, 전출은 나가는 세대입니다. 인구 전입은 부동산 수요가 증가가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현금,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금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인구 전출은 부동산의 공급이 증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가 됐다는 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자녀 호실이 많아졌다는 얘기겠죠. 전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 공간을 채워줄 현재 공급이 수요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실이 늘어나고 당연히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전입은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현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전입 사유별 이동자 구성비를 보시더라도 시도 내 같은 시도 안에서 움직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은평구에서 동작구로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고요. 시도관이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그러니까 시에서 각 옆에 인접한 시로 움직이는 그 수요입니다. 그랬을 때 주택 때문에 움직이는 시도 내 이동이 47.2%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47.2% 거의 한 50% 정도가 시도 같은 시와 도 내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안에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수요자들이 같은 시 안에서 움직였다. 여태껏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시도 간 이동률은 당연히 2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기타 지역,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겠죠. 가족 때문에 움직이는 구성이 21.7%, 이제 시도가는 26.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움직이는 14.7% 정도가 이제 시도내고요. 직장 때 움직이는 어떤 그런 수요는 시도간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전을 해버리는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34.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시도내에서 움직이면서 시도내의 가격을 그만큼 유지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일 없고 또 손바뀜이 일어나거나 다른 대체 수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임대도 계약이 끝난 후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듯이 매매가도 당연히 손바뀜이 일어나면 당연히 얼마가 됐든 간에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예측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도 내 인구 이동이 그만큼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새롭게 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지역,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는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형태겠죠. 보시게 되면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은 푸른 색깔이고요. 감소된 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푸른 색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2016년, 17년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 실제적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부터 해서 기타 도시, 전라도, 경상도부터 해서 이제 부산까지 또 수도권 지역 봤을 때는 충청도부터 해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경기도, 서울 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그 지역 안에 많이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밀접된 공간, 이제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고요. 시군 구별 이제 인구 증가 보시더라도 시 안에서는 33%가 증가가 됐고요. 33곳이죠. 42곳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증가된 곳은 12곳, 이제 인구가 줄어든 곳은 70곳이 됩니다. 구도 현재 15곳 정도는 가격이 올랐고요. 실제적으로 54곳 정도는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테고 현재 감소된 만큼 가격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동자 수, 인구 이동률을 보시게 되면 총 이동자 수와 이동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동되는 비율과 이동자 수가 얼마가 되는가는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197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쭉 봤을 때도 이제 2010년도, 2015년도부터 봤을 때 실제적으로 15.2% 정도가 됩니다. 총 이동자 수 비율이요. 그리고 이동되는 비율, 이동자 수는 776만 명 정도 됐고요. 현재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5.1%에 774만 명 정도가 현재 이동을 했습니다. 시도간 이동이든 시도 내 이동이든 어찌됐든 간에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된 부분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당연히 과연 어딜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내 시도간 이동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시더라도 시도 내 이동률은 실제적으로 11%대 2010년도 기준을 봤을 때도 2020년도에는 한 1% 정도가 떨어진 상태고요. 또 시도 간 이동률 같은 경우도 5.3%에서 4.9% 정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꾸준하게 거의 비슷한 수치로 움직였다는 얘기고요. 움직이는 수요, 실제로 이동하는 수요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움직인다.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또 수도권의 이 지역은 이제 전국적인 부분이고요. 수도권만 보더라도 수도권 전입 전출자 수 추이를 2010년도부터 10년간 통계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붉은색 라인이 전입 세대고요. 이게 회색깔 라인이 전출 세대입니다. 봤을 때 단 한 차례 역전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권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권역간 어떤 지역으로 움직였느냐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이냐 중부권이냐 호남권이냐 영남권이냐 봤을 때도 이거는 순이동자 수치이기 때문에 전입세대 전출세대를 뺀 나머지를 계산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동 숫자를 계산을 한 게 아니라요. 그 8만 8천 명 정도는 현재 실제적으로 순이동자 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만 8천 명 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입니다. 그게 2020년도고요. 2020년도가 2018년, 16년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입세대와 전출세대를 뺀 나머지를 계산했을 겁니다. 순이동자 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이동자, 늘어난 인구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늘어난 인구가 작년 한 해만 8만 8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타 지역, 충청도, 전라권에서도 올라온 경우도 있겠죠. 나머지 중부권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12,000명 정도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마이너스. 인구들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인구에서 바로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옮겨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지 새롭게 만들어진 인구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은 늘어날 테고요. 반대로 그 빠져나간 지역은 이제 공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더라도 권역간 순이동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부 지역에서 중부권에서 현재 2만 1,000명, 실제 영남권에서 뭐 호남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영남권에서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한 부분이 6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 어느 정도 봤을 때도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지역의 가격이 더욱더 월등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시더블 인구 변화를 보시더라도 현재 서울시와 현재 광역시를 쫙 봤을 때 특별지역 광역시 인구 변화를 보시더라도 서울시는 이제 1990년대 정점으로 인구가 좀 줄기 시작하면서 1,000만 명에서 현재 1,000만 명이 채 안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부산이나 광주, 세종부터 해서 대구까지 봤을 때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다 보셔야 되고요. 도별 인구 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몰려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가 경기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인구들,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인구들이 있을 테고요.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또는 현재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런 형태로 지방도시에서 현재 경기도권으로 이전한 세대들이 그만큼 많다. 당연히 현재 경기도권의 가격이 그만큼 예전만큼 싸지 않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놨다는 얘기겠죠. 또 지역 간 인구 이동도 현재 연령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 비율이 아주 수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고요. 물론 2015년도에 최저점을 찍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도부터 해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적을 하는 비율이요.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 비율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빈 농촌들 현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인구 이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연령별 이동률이나 또는 20, 30대 이동률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0세부터 현재 80세까지 봤었을 때 가장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세대는 당연히 20, 30대입니다. 20, 30대가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도 거의 현재 3%대, 2%대 이상 높아졌고요. 또 그 이동자 수 중에 20, 30대 이동자 추이를 보시게 되더라도 2010년도와 이제 2020년도 10년 정도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총 이동자 수는 크게 변화가 없이 오히려 좀 떨어진 수치로 보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20, 30대 현재 이동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 근래 20, 30대가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이동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동 사유, 왜 이동을 하느냐, 왜 이사를 가느냐.
가장 첫 번째가 실제적으로 주택입니다. 주택, 이동 사유별로 이동 현황을 6년 정도 봤을 때 이 회색 구간이 주택이거든요. 주택 때문에 실제로 집이 없어서 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컨대 주택 때문에 현재 이사를 한다는 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또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이거는 현재 6년 정도 통계지만 재작년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2년 정도 통계를 봤을 때 주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제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276만 명에 현재 2019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현재 이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높아질 겁니다. 당연히 이동에 관련된 부분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당연히 집을 마련을 해서 입주할 시기가 되면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한다면 더욱더 그럴 테고요.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실제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동되는 양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많이 요동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인구 이동 흐름에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생활 인프라와 교통이 풍부한 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 경기 지역의 도시 지역으로 주택을 찾아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꾸준한 인구 이동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겠죠.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도시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강남 지역의 주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먼저 교대역 주변 가보겠습니다. 역 이름대로 명문대학교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역세권 하면은 법조타운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볼까요? 네, 강남 서초 지역 중에 서초동입니다. 서초구 안에 있는 서초동이고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 투룸 구조의 현재 신축 중인 주택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주변 환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서초 지역에는 소형 주택들, 특히 아파트를 뺀 나머지 주택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따졌을 때 이런 틈새 상품들도 굉장히 그만큼 또 기간을 따졌을 때 지난 세월을 쭉 돌이켜 보면 가격 상승 여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위치 보시더라도 교대역과 현재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환경들도 굉장히 월등하고 쾌적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속도로와 연결되는 실제로 경부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시간도 차량으로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또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현재 장제터널 연결되어 있는 현재 테헤란로 연장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서초구미 RNCG 단지의 직장인 구성이 늘어나는 업무단지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쪽 권역은 이제 강남권역이죠. 왼쪽 권역으로는 이제 서초와 방배권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더욱더 확충이 되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타운이라든가 현재 재건축 단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본적인 구성들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교육 환경이 워낙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초중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또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지역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큼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에 장기 체류자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때문에 이전하는 이주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인구 이동을 하고 그 주변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문화직으로 조성이 되면서 세비성까지 연결되는 부분 이것들이 특화된 상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권에 따라서 가격도 상승 여력이 충분해진다 보셔야 되고요. 또 남부터미널 그 주변에 법원단지라든가 또 예술의 전당 또 종합병원까지 같이 연결되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이미 기업체들이 있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업무단지와 복합단지로 이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롯데타운 개발 예정 부지가 앞으로도 개발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 시세는 월등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직장인 구성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은 경부속도로 지하화 사업, 동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 같이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상 구간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단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 중에서도 서초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월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같이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부터미널역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층 단지의 이용객도 줄고 주변 환경도 굉장히 해치는 어떤 환경 자체를 이제 고층 빌딩부터 호텔,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주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 현재 시세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월세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40% 잡았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이 고급 주택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환경들이 좋고요. 우선 환경 때문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학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거주할 수도 있고요. 보유할 수도 있고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또 희귀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입지면 입지,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탄탄한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불량 1.5룸 구조의 이번엔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강남 지역에 월세 받는 이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강남구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네, 주택 규제를 벗어난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상가, 사무실, 오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완공이 된 바로 입주 가능한 1.5룸의 현재 소형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바로 인근입니다. 도보 약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걸리는 최육세권이고요. 이 테헤란로는 실제적으로 현재 연결된 강남역까지 도보로도 가능합니다. 강남역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또 연결되기 때문에 또 전철역은 또 두 개가 또 환승역이 생길 테고요. 롯데라든가 또 연결된 서초대로까지 연결되면서 테헤란로 연장선 거기에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규모인 국제로 복합지구가 전철역에서 두 정거장 그리고 현재 벤처 창업 분리가 워낙 조성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죠. 벤처 붐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1인 창업가라든가 현재 홀로 나홀로 창업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 주변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각종 기업체들이 많다.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는 워낙 현재 주중에는 그만큼 차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인구 구성들도 이동량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역삼동이다라고 나타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데 큰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강남역이라든지 역삼역, 선릉역부터 해서 강남 테헤란로, 또 강남대로, 또 그 주변에 경부고속도로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중심 중에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돼 있고요.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병원 시설들 또 관공서 자리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거주하게 되면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시설을 보시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피스텔은 수익형 말고는 가격이 안 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릅니다. 이 지역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형 또는 차익형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물건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르넥상스 복합단지가 현재 재탄생되고 있죠. 업무와 숙박시설 또는 외에 업무시설이 또 확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와 숙박시설 비중, 숙박시설보다는 업무 비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직장인 구성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단지 그 주변에 직장인들 늘어나게 되면 또는 그와 관련된 시설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해서 현재 그 주변에 잠실과 연결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탄천과 종합운동장 또는 한강 정비공원까지 같이 포함시키고요. 지상 구간은 5개 공원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있을 테고요. 현대자동차는 현재 공연장부터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기타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기업체 외에 다른 어떤 파생 기업들까지 따지게 되면 100만 명 이상이 현재 이 지역을 운집을 한다고 합니다.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교통량도 확충이 되죠. 광역교통망들이 확충이 되면서 현재 GTX A노선, C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주변이
지상 지하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 개발되는 부분을 가지고 전철역과 연결된 연계 개발 지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철역으로 따지면 삼성역이 양지역이 연결되듯이 전철역과 가까운 선릉역, 역삼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250%, 600에서 800% 이상으로 되는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한 상업지에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이건 전세를 가정을 했던 거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5,700에서 8,3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올 거고요. 당연히 대출 가능합니다. 70%까지 가능하고요.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노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직장 밀집 지역이죠. 당연히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수익률도 높고 노후 보장까지 되는 차익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토지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시세 차익까지 발생하면서 수익과 차익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엄명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수익형은 물론이고 차익형까지 기대해보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해법은 소장님과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외출하지 않으셔도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예약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지금 박영수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짝 보니까 강남 3구로 가볼 것 같은데 기대감 벌써 생기거든요. 어떤 곳인지 살짝 소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는데 투자 선호도 1위인 지역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서초구의 방배동과 게다가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잘 나오지 않는 삼성동의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 선호도 1위 지역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인데요. 4호선과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이수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약 5억 7천만 원에서 7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학군 좋고 살기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서초구 방배동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방배동이 이런 점이 참 입지가 좋다라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방배동 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방배동이 그 카페 거리라든가 이런 쪽만 좀 알고 계시고 뭐 반포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만 알고 계셨는데 요즘은 이제 이 방배동 안쪽에도 뭐 지금 재개발도 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다, 재개발
그래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역세권, 이수역입니다. 역세권에서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의 거리에 요 방배 본동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이제 서문여고가 있죠. 아주 명문여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 뭐 아파트는 워낙 비싸고 고가인데 이 다세대 주택은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쓰리룸에 한 22, 3평짜리도 있고 뭐 투룸도 다른 곳보다 널찍한 요새는 또 뭐 두 분이 많이 자녀와 뭐 부모님만 사는 곳도 많죠. 그렇게 살고 계신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17평, 투룸도 17평이라 널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우선 구조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고요. 위치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위치, 바로 또 이제 조금 내방역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더블 역세권이죠. 조금 가까이는 사당역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뭐 사방팔방으로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또 이 업무단지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이쪽이 업무단지 밀집 지역이고 강남과 접근성이 가깝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주 가깝죠. 10분 내로 강남 접근성, 업무단지에 접근성 가깝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좋고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도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자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뭐 국립현충공원이라든지 까치산 공원이라든지 뭐 조금 가면 서울대 입구 쪽에 낙성대 공원, 뭐 서리풀 공원, 매봉제산 이렇게 요 바로 앞에는 또 한강까지 있죠. 그래서 살기 좋고 이렇게 자연 인프라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역세권, 학세권 또 이 자연 인프라까지 숲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뭐 투자하실 때 선호도가 높은 곳에 똑같은 금액일 때 투자금이 같을 때는 투자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 업무단지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죠. 여기 사당동 요쪽도 업무단지, 강남, 삼성 쭉 연결이 돼 있죠. 여의도, 영등포. 바로 건너서 용산. 앞으로 용산이 커지죠. 바로 다리만 건너면 용산입니다. 그래서 업무단지 밀집 지역에 있고 이쪽이 계속 가치가 상승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이유 중에 참 자연 환경이 좋다라는 부분도 한몫할 것 같습니다. 자, 방배동 하면은 정비 사업도 생각이 나는데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이제 주변에 이제 고가 아파트들 가까이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따라잡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세대도 그 가까이 가려고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진 쪽이죠. 업무단지하고 떨어진 쪽 아니면 아파트가 고가가 아닌 쪽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앞으로 뭐 이 그 강변 쪽이죠. 반포 1단지가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뭐 이렇게 반포, 신반포 3단지 이쪽으로 쭉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가까이 가기에는 굉장히 너무 멀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주변이 아파트가가 올라가는 지역이 주변에 다세대 주택도 오른다. 또 주변 또 이 내방역을 중심으로서 이 핑크색이 있는 게 지금 다 그 구역이 정해진 방배 1구역에서 15구역까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구역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변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점차적으로 이 주변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정보사 부지 이제 이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또 이 안에 있는 부지들이 앞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된 그 이제 산업들이 일로 들어오면서 또 더 좋은 건 서울 대표 예술문화 거점으로 온다. 우리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에 있죠. 근데 이 서초구는 어떻게 예술 도시로 또 더 좋은 예술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우리가 굉장히 사당동 번잡하잖아요. 이 복잡해요. 그쪽에 막 줄 서 있고 그래서 좀 경기도권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사당동이 이렇게 썬큰 시설이라고 그러죠. 이 지상에서 보이는 게 이렇게 지하 9층까지 내려간답니다.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까지 높다랗게 이렇게 업무단지와 개발이 되면서 또 이수 요 복합 업무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지구 단위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쪽도 앞으로 종상향이 돼서 업무지로 밀집 지역으로
꾸릴 예정이니까 주택이 더 필요하겠죠. 또 하나 이제 서초대로에서 중요한 거 삼성타운 바로 옆에 우리가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라고 그러죠. 그쪽도 이렇게 크게 개발이 되면서 역시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종상향이 돼서 이쪽으로 또 업무단지가 몰리게 됩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많은 곳이고요. 또 이제 양재 쪽에도 지금 AI 그 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 개발 우리나라 탑 5의 그 대기업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업무단지 일자리가 자꾸자꾸 늘어난다. 게다가 이제 또 고속도로 지하화 또 계획도 있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교통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또 쾌적하게 고속도로가 또 변모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삼성동이 이제 GTX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강남에서는 양재나 여기 서초구나 이쪽에 방배동이나 쉽게 이 GTX C노선, ACD 3개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더더욱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는 방배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있는 곳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주택을 찾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투룸과 쓰리룸 만나보지만 또 상대적으로 넓은 부동산이라고 하셨는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일단은 투룸이 지금 5억 7천인데 17평입니다. 투룸 17평이면 굉장히 쓰리룸 가까운 평수예요. 근데 이곳은 22평, 23평까지 있습니다. 쓰리룸은. 그래서 이 학군이 바로 학교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학군 좋고 업무지 좋고 살기 좋고 여러 가지를 삼박자를 다 갖춘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전세 금액이 5억 4천에서 7억 2천까지 전세금이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싸죠, 전세가가.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진짜 가볍게 3천만 원 가지고 이 널찍한 투룸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널찍한 쓰리룸도 5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강남을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쓰리룸 같은 경우는 1억 이상 투자를 하셔야 됐는데 참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월세 시세, 월세도 다른 곳보다 좀 많죠. 140에서 170만 원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4억 1천만 원이면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똘똘한 한 채 찾아본 지역은 서초구 방배동이었습니다. 투룸과 쓰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자, 9호선과 수인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진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가격 보시죠.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안에서도 9호선 그리고 분당선까지 지난다고 하니까 대중교통만 봐도 매력을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거기다 삼성동이거든요.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동 하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고 그러죠. 네, 청담동, 대치동 이쪽으로 이렇게 3개 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세대 주택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전에 토지를 이렇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좋은 거는 이 삼성동은 또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명문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가 전세가가 워낙 고가이니까 그만큼 전세가가 따라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아주 알짜배기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은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강남이 한 100만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서울시 일자리의 약 한 4분의 1 가까이 지금 일자리가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해서 여러 곳에 이제 일자리도 생겨나지만 이만큼 또 큰 일자리가 있을 곳은 이 지역밖에 없겠죠. 예,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일자리는 늘어나는데 주택 수는 잘 안 늘어나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릉역에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다세대도 1.5룸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10평도
10평도 안 되는 1.5룸이 아니고요. 한 12평 정도의 1.5룸, 방 하나 거실 널찍하게 있고요. 또 투룸도 1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자녀 한 명 정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강남 업무단지도 가까이에 있고 일자리가 뭐 성형, 병의원 밀집 지역. 게다가 이제 잠실도 가까이에 있죠. 예, 관광유통단지 이쪽 업무단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다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물론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백화점, 뭐 우리가 말하는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형 백화점들 원스톱으로 다 충분히 이용하고 코엑스 몰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 이용 가능하죠. 더 중요한 거는 병세권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 삼성 병원도 가까이에 위치해서 언제든지 내가 내 건강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게 되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곳만 일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일자리가 생깁니다. 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동이죠.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또 이제 수서 역세권 이쪽도 이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죠. 지금 이쪽이 큰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또 양지 우면 RNCD 개발 특구 지역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일자리는 마구마구 늘어나는데 주거지는 한정적이다. 희소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동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여기 개발 잠재성을 좀 보고 이 거래를 좀 제한하고 있는 건데 여기 잠재력,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왜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너무 지금 그 삼성동 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개발이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큰 대단히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주변에 주택, 주거지가 부족하고 주변 그 여파가 땅값이 계속 오르죠. 옛날에 현대 쪽에서 비싸게 땅을 살 때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보다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오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이게 비유를 하면 우리가 용수철 있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리죠. 근데 손을 뗐을 때 어때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곳은 삼성동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예, 우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지금 이 지역으로 종사양돼서 높은 일자리 그 업무단지 건물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곳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뿐 아니라 코엑스부터 현대자동차, 마이스 업무단지, 또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바로 옆에 롯데타워가 또 옆에 있죠. 그래서 업무단지가 이쪽부터 쭉 연결되고 이쪽은 테헤란로로 앞으로 서초구, 교대역, 서초역까지 쭉 업무단지의 벨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진짜 120만, 130만이 창출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은 눈여겨보시면 미래 가치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롯데타워보다 연면적이 3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이 한 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6개 동으로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 6개 동 중에서 호텔, 최고급 호텔이죠. 7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는 공연장인데 공연장도 1,600석이 달하는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 되겠죠. 게다가 이 광장이 거의 축구장 한 3배 정도 이렇게 넓게 광장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꼭대기에 우리 전망대, 우리가 롯데타워 전망대 가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뾰족하기 때문에 좀 좁거든요. 근데 이곳은 널찍하게 2개 층으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우리나라 관광 명소로 바뀔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많이 몰리는 곳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와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되면서 교통과 여러 가지로 쇼핑, 문화 이런 곳까지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지하 도시 같이 이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코엑스가 연결이 된답니다.
지금 가뜩이나 이 영동대로 저 봉은사까지도 한 연면적 야구장 30배래요. 우리 이렇게 경기장을 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야구장 30배의 연면적이 되면서 지하까지도 이쪽까지 양쪽으로 하면 완전히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상은 이렇게 우리가 그 광장이죠. 서울 광장이 2.5배랍니다. 널찍하게 광장을 항상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일자리가 지금 현재 삼성역에서 쭉 보시면 역삼역, 강남역인데 앞으로 교대역, 서초역까지 또 일자리가 쭉 벨트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는 일자리가 더더욱 많이 늘어날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에 지금 뭐 최첨단 산업이죠. AI, 인공지능 산업입니다. 우리가 뭐 로봇도 만들고 그러죠. 예, 그런 산업이 이쪽으로 뭐 탑5의 대기업들이 지금 이쪽으로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우수한 일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강남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도 통합 개발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철도뿐 아니라 관광 호텔이나 문화, 뭐 비즈니스 호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복합 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굉장히 정체 현상이 심해요. 근데 이렇게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는 교통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 우리가 노래도 있죠. 서울, 서울, 아름다운 서울.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 C 노선의 수혜지죠. 삼성동이. 이쪽에 ACT 노선이 들어오는데 이쪽에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통 수혜를 트리플 역세권, GTX 트리플 역세권에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쪽에 서울, 이 강남 쪽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들이 위례 신사선, KTX 의정부 연장선, 또 이쪽에 강남에 또 위례 과천선 해서 또 이렇게 또 철도가 또 더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좋고, 지금도 굉장히 그 바둑판처럼 조밀하게 교통이 좋은 곳이 강남이고, 일자리가 또 그 역마다 일자리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런데 또 그 강남의 그 우수한 학군 있죠. 학군을 또 따라서 또 부모들이 몰려오는 곳이 이쪽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가격, 주택 가격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곳이 다 생활 인프라까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강남구 삼성동은 현대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세워지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텐데, 너무 다행인 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가격에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그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지 지분이라고 그러죠. 이 18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그 허락을 받지 않아도, 허가라는 거는 그 구청에 들어가서 다 이거 거기 질문서에 꾸며서 다 제출을 하고 거기서 예스를 해야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도 할 수도 없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하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뭐 6개월 아니라 뭐 1년 후에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6개월 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다 내가 나중에 천천히 들어가도 되고, 전세를 활용해도 되고, 월세를 활용하셔도 되고, 다 지금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가능한 곳이 많지 않죠. 예, 매매가는 1.5룸 5억 9천에서 6억 8천만 원,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 금액은 5억 4천에서 6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 중요한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넘버1 지역에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보증금에 150, 180인데 요거는 조정이 가능해요. 내 자금이 뭐 한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반전세가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대출도 뭐 무주택자는 40% 활용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많지 않고 앞으로 희소 가치가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왜 이렇게 싸게 나왔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지
지정되기 전에 좀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강남이 진짜 깜짝깜짝 돌았으면 또 오르고 돌았으면 또 오르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1등 지역을 한번 와서 보심이 좋겠습니다. 다 지어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1.5룸과 투룸 다세 주택 만나봤고요. 1:1 무료 맞춤 상담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 주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